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평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제 6-1강입니다. 프로그램 목적, 목표, 활동 내용의 파트는 우리가 다뤄야 될 분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2주차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활동 내용 설계의 7요소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지요? 활동 내용 설계 7요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해야 하는가, 세 번째, 언제 해야 하는가, 네 번째, 어디서 해야 하는가, 다섯 번째, 누가 하는가, 여섯 번째,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일곱 번째,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인물 21페이지에서 우리가 표에 대한 설명들을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한 번 더 다시 살펴보시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이 프로그램의 종류, 제목,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될 내용,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목적, 주제, 주안점, 프로그램과 그룹의 회기, 월별 중점 사항과의 관계 등을 다루었습니다. 언제 해야 하는가, 예정 실시 기한, 그리고 어디서 해야 하는가, 제1후보 장소, 제1후보 장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제2후보지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누가 하는가, 주체, 주관, 후원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준비위원, 책임자, 강사나 초청 인사가 누가 되어야 되며 조력자가 어떤 사람일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참가 대상의 성격과 인원, 규모를 뜻했습니다.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가, 일의 분담과 순서의 세부 내용, 예산 수립, 홍보 방법, 보고서 및 참고 자료 출간을 위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체크를 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들을 잘 기획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활동 내용 선정 기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목적, 목표, 활동 과업을 서술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하겠고요. 또 사례를 통해서 본 목적, 목표, 활동 내용들을 우리가 사례를 검토하면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활동 내용을 구성한 연습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 내용의 선정 기준은 7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한목적성, 동기유발, 성취 가능성, 포괄성, 또 다른 말로는 다양성입니다. 현실성, 지역성, 효율성 등의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7가지를 하나씩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활동 내용을 선정할 때 첫 번째 기준은 합목적성입니다. 합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프로그램이 의도한 목적 및 목표와 논리적으로 연계성을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의 목표에 부모의 자녀 양육 기술이 향상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목표를 세웠으면 부모의 자녀 양육 기술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활동 내용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화법이라든지 또 우리가 정서적 관리법이라든지 경청법이라든지 이런 활동 내용들이 자녀 양육 기술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동기유발입니다. 동기유발은 프로그램의 대상자들의, 그러니까 참여자들의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활동 내용은 기본적으로
참여자들이 흥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흥미가 어떤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클라이언트의 참여 동기 유발이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동기 유발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 수준을 클라이언트가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냥 단순한 어떤 말초적인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고 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깊은 어떤 풍미가 있는 그런 동기 유발 요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성취 가능성입니다. 성취 가능성은 프로그램 활동들은 모든 이 활동들은 구체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행 가능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가치관의 차이, 또 기관의 시설 및 장비, 또 인력이라든지 금전적인 어떤 자원의 부족 등등으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들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면 적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성취 가능성, 실행 가능성, 다른 말로 하면 실행 가능성입니다. 실행 가능성, 성취 가능성, 이것은 활동 내용 선정 기준의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포괄성입니다. 포괄성은 다른 말로 다양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활동 내용이 다양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활동 내용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의 목표에 맞게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활동은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활동 내용의 다양성은 하나의 원칙은 아닙니다. 단순성도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활동 내용들을 종류별로 배열하는 것 또한 그렇게 바람직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단순하고도 포괄적인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이 포괄성, 다양성의 원칙이라고 다양성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성, 실용성의 문제입니다. 활동 내용을 선정을 할 때 현실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프로그램 내용은 사회적 요구에 적합하여서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활동의 수행으로 인해서 실제 사회생활과 일반적인 문화생활까지도 적용 가능해야 되고 적합해야 함은 그것을 실용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재활 프로그램이라면 프로그램 내용에 정신장애인이 실제로 대중교통이나 관공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구상되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불 요금 결제를 할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또 타고 내리는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우리 대상자들의 실행 능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성입니다. 지역성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할 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활동 내용, 우리의 활동, 인간의 사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지배적인 영향력들을 받게 되지요. 이때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체계는 지역 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이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그 특수성이 곧 문화, 인구구조, 산업구조, 지리적 위치, 또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안전점검 사업을 합니다. 그랬을 때 도시에서 수행할 때와 농촌에서 수행할 때 프로그램 내용 선정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수행했던
상황 분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도 이 지역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성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고려하고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참여자들의 어떤 참여 활동의 어떤 자연스러움도 확대될 수 있겠고요. 또 동기도 적극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성들이나 이런 것들도 쉽게 예측 가능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7번째,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선정되기 위해서 대안이 얼마나 능률적이고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기준을 효율성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제 7가지의 기준들 이외에 단순성, 영향성, 장발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프로그램 활동 내용 조직 기준입니다.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앞서는 선정 기준이었고, 선정을 한 활동 내용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조직을 하는 방법, 그 방법의 어떤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연속성, 계열성, 통합성, 다양성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활동의 조직 기준 이 4가지를 하나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활동 내용의 조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4가지 기준 중 첫 번째 기준은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의 원리는 프로그램 내용의 조직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용을 조직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한 번에 끝내지 말고 계속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통해서 표적 체계에 제공되는 활동이나 경험을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참여자가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서 강화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 그러니까 행동 수정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조직화할 때 가장 자주 활용하게 되는 원리가 이 연속성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열성입니다. 계열성의 원리는 프로그램 내용이 일정한 순서, 이때 일정한 순서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조직화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의 단계성과 상호 관련성을 고려해서 프로그램 참여자가 단계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선행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점차 깊이와 넓이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계열성을 우리가 하나의 기준으로, 아주 중요한 조직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이런 깊이와 넓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용 상호 간의 밀접성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계속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순하고 구체적인 것에서 복잡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익숙한 것부터 전혀 생소한 것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 포괄적인 것으로부터 세부적인 것으로 조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과제를 한다든지 목표 성취를 위해서 어떤 계획된 활동들을 하게 될 때 이 5가지 기준을 좀 살펴보시면, 적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고 또 피곤하고 또 답답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게 될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부담감 때문에 처음부터 큰 마음 먹고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쉬운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점차 어려운 것으로, 또 단순하고 구체적인 것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실행해 보시고 계속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방식을 가져가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통합성입니다. 통합성은 프로그램을 조직할 때 분류되어서 제시되는 내용들이 서로 완전히 배척하거나 상충되는
분리 및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범주나 다른 주제와 함께 통합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성의 원리는 이 프로그램의 과정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서 상호 관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 신체, 정서, 사회 측면에 아주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발달을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이 발달이 상호 연관되어서 전체로서의 인간 성장과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이런 것을 반영해서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다양성의 원리입니다. 이 다양성의 원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욕구, 특성, 관심, 흥미, 능력 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내용이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배치되어야 됨을 뜻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은 개별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참여자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도되어야 합니다. 앞서 프로그램 내용을 우리가 선정할 때 다뤄진 개입 전략의 원천, 그 창의력이나 경험, 이론, 이해관계자, 그리고 사회복지 개입 전략의 특성, 생태체계적 관점, 클라이언트 중심, 강점 관점, 인퍼먼트, 역량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 개입 전략의 유형, 개입 수준, 개입 방법, 개입 전략 등을 활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활동의 선정 원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한목적성, 동기유발, 성취 가능성, 포괄성, 현실성, 지역성, 효율성 등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활동에 배치를 할 때는 연속성, 계열성, 통합성, 다양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이민홍과 정봉호에 의하면 프로그램 목표별로 선정된 내용은 조직의 설립 이념과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상위부서죠. 상위부서의 시설 운영 규정과의 어떤 적합성, 또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서 일치성, 기관 내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실행 가능성, 참여하는 클라이언트의 능력, 필요한 자원의 획득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또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활동 내용까지 다루었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것은 우리의 활동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목적, 목표, 활동 내용에 대한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서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술 방법을 우리가 고려하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적, 목표, 활동이 어떤 체계로 구성되어 있느냐. 제일 최상위는 목적이라고 하는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 목표라고 할 수 있는 goal이 있죠. 이 목표들이 달성되면 목적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목표 1의 성과 결과, 목표 1-1, 목표 1-2라고 하는 objective, 그러니까 구체화된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측정 가능한 목표들을 수립을 하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활동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활동 과업, subjective를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도해가 우리 목적, 목표, 활동의 위계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할 내용, 목적 내용으로는 표적 집단이 들어가야 되고 현재 욕구 및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상징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기술할 때는 문제 분석에서 도출하고 성과 지향적으로 서술하며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명료해야 되고 클라이언트 인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험적 추정을 준비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7가지의 고려점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을 기술할 수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실제로 목적을 구성하는 방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목적을 수립하고 나면 우리가 목표를 진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거의 비슷하게 대상, 문제 및 욕구, 방향, 그리고 방법론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위 목표를 설정할 때는 스마트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이어야 하고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취할 수 있어야 되고 결과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완수기한이 또 표시되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스마트입니다. 이제 우리가 목적, 목표, 활동, 과업을 서술한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느냐. 단계별로 목적, 상위 목표, 하위 목표를 구성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목적에는 대상과 문제, 방법, 방향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상위 목표에는 문제와 방향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위 목표에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활동에는 방법, 그러니까 도구죠. 도구론입니다. 방법, 내용과 제공 횟수 등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유인물, 우리 26페이지를 보시면 프로그램 목적의 사요서, 목표 진술의 사요서, 대상, 문제 및 욕구, 방법, 방향 꼭 기억하십시오. 외워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진술할 때의 어떤 요소를 보시면 앞서 이야기했던 이 요소들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잘 검토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사례를 통해서 본 목적, 목표, 활동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